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보험사에 뇌경색 진단금을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는 주치의의 진단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다투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법원이 지정한 제3의 감정의에게 물어봤는데 그 감정의조차도 뇌경색이 아니라고 회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요, 감정의보다는 실제로 대면 진료를 하는 주치의의 말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뇌경색 진단을 내릴 수 있고, 따라서 보험금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아주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판결문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보험금 사건이죠.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거예요. 원고는 피고와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 기간을 정하고 보험료를 정하고 보험료 납입 기간을 정해서 보험 사고를 뇌경색증 등의 진단 확정, 보험금을 2천만 원으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뇌경색이면 진단 확정되면 2천만 원 지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진단서를 가지고 있다면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거기에는 의외로요, 임상적 추정 진단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확정 진단에 체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적어도 확정 진단에 체크되어 있는 그런 진단서를 제출하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확정 진단이 되어 있는 것을 제출한다 하더라도 보험사는 수긍하지 않고 다툴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험사로서도 그것이 확정 진단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를 검증할 기회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뇌경색증이 진단 확정되면 보험금을 주는데, 여기서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이라 그래가지고 계약에서 이 뇌졸중을 뭐라고 볼 건지를 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 단층 촬영, 브레인 CT 스캔, 핵자기 공명 영상법, MRI, 뇌혈관 조영술,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야 된다라고 이 계약 자체에 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보험금을 청구하실 때 반드시 보험금 청구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약관에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여기에 적힌 질병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원고는요, 보험료 납입 기간 동안에 보험료는 모두 납부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담보만 되는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2020년 7월 21일에 뇌경색증 확정 진단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을 줘야 된다. 그리고 안 주고 있으니까 지연손해금 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피고는 뭐라고 하느냐? 원고의 증상 등에 비추어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은 뇌경색증이라기보다는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되지 아니한 일과성 뇌허혈 발작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원고에 대한 뇌경색증 진단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주장을 보험사가 계속하니까 결국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그러면 법원을 통해서 한번 판단 받아보자 라고 됐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판단하느냐? 보험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피보험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일정한 검사를 거쳐 진단한 경우 이는 보험사고의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 진단의 기초가 된 병력 및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검사 결과 등에 기초한 진단이 일반적인 의료 기준에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면 그 진단 사실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진단금과 관련해서 저랑 상담을 하실 때 내 주치의가 끊어준 진단서가 있는데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것이 너무 괘씸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판단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법원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주장하는 질환에 관하여 객관적인 자료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주관적 문진 등에 의하여 불충분한 진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진단 확정에 필요한 충분한 검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의사의 진단이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적 검증을 통해서 진단의 객관적인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거나 불합리하다고 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과성 뇌허혈 발작은 뇌의 임상적 유관 부위의 경색을 동반하지 않는 거죠. 신경학적 기능 장애인 반면 뇌경색증은
뇌에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경색에 의해 발생되는 신경학적 기능 장애로서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된 경우 일과성 뇌허혈 발작으로 분류되나, 한편 24시간 이내에 신경학적 이상이 회복되더라도 MRI 검사 결과 연관된 병변이 확인되는 경우 뇌경색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어떤 증상이었고 어떻게 진단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 원고가 2020년 6월 2일 우측 팔에 힘이 빠져 리모컨을 놓치고 우측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는 등의 증상이 있어서 D대학교 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D대학교 이 병원 담당 주치의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자세한 병력을 청취한 뒤에 원고를 상대로 브레인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왼쪽 내피 시상에서 병변을 관찰한 점, 이 의사 F가 위와 같은 검사를 토대로 2020년 7월 21일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라고 진단하였고, 이러한 진단이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18조 2항에서 정한 진단 확정 방법에 부합하는 점, 원고는 뇌경색증 등의 진단 확정을 보험사고로 하여 피고뿐만 아니라 GH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G와 H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라고 했네요. 자, 이 부분도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변호사님, 다른 보험사는 다 지급했습니다. 이거 유리한 사정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다른 보험사가 지급했다는 것도 분명히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도 자신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는 것은 맞지만 거기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다만 판결문을 쓰실 때 판사님들은 유리한 사정을 다 적어주시기도 한다는 거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G와 H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한 점이라고 여기도 써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비록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경색증이 아니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는 취지로 감정하였으나, 감정의의 그럼 감정 결과에 기속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아닙니다. 판사는 재량이 어마어마해요. 감정의가 이거 뇌경색증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판사님이 뭔가 자신이 있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가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고 확정적으로 감정한 것이 아니고 재반 사정에 비추어 일과성 뇌허혈 발작에 가까워 보인다는 취지로 감정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사 F의 뇌경색증 진단은 이 사건 보험계약 보통약관에서 정한 충분한 검사를 한 뒤 충분한 근거를 갖추고 진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질병이 뇌경색증인 사실이 인정된다 라고 하면서,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판결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판결이 나와 있으면 이걸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감정의가 나에게 불리한 감정을 했을 때 확정적인 감정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직접 대면 진료한 주치의가 약관에서 나와 있는 방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그 주치의의 진단이 더 신빙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신빙해서 나에게 우호적인 판단을 내려달라고 우리는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다 챙겨서 주장해 주실 만한 변호사님과 보험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한 판례가 뇌경색증 진단금과 관련해서 분쟁에 처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보험 전문 변호사 김주형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